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급증하는 항공 운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총 공사비 7조 8천억 원을 들인 8년 4개월의 공사 끝에 2001년 3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메가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기준 국제 여객수 6,7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5위에 랭크되었으며 2019년에는 7천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국제 화물 물동량도 285만 톤으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리적인 특성상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허브공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공항은 출발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 최종 목적지까지 갈아타는 환승공항을 뜻합니다. 환승공항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거쳐 지나가는 외국 항공사로부터 착륙비용, 정비비용, 기름값도 받을 수 있고 환승객들은 쇼핑 등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환승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승하러 한국을 잠깐 찾았다가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만족하여 한국을 다시 찾게 된다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항 내의 샤워실, 찜질방, 수면실을 갖춘 스파온에어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새벽 시간에 도착하는 환승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에어포트 스테이도 밤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환승 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환승 투어입니다. 환승 투어는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을 투어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경복궁, 인사동, 강화도 주변 사찰 등을 투어하는 환승 투어는 짧은 환승 시간 동안 환승객들에게 한국을 인상 깊게 만들어주어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가장 긴 5시간짜리 코스인 경복궁 인사동 코스는 $10만 추가하면 식사까지 제공되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이용객은 8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1%인 8만 명이 인천공항 환승 투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승 투어 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공항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에게 아시아 허브공항 자리를 완전히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나리타 공항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리타 공항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비행 금지 시간입니다. 반면에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합니다. 또한 국제선 나리타, 국내선 하네다 공항의 거리는 무려 2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환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일본은 나리타 공항 확장을 시도했지만 토지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일본 내 다른 지역 공항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전략을 펼쳤으나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번거로운 나리타, 하네다 공항을 포기하고 인천공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원하는 일본 중소도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리타 공항의 환승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그 결과 2018년 기준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6,700만 명이 넘었지만 나리타 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4,500만 명 수준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델타 항공은 최근 아시아 지역 거점을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옮겼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델타 항공은 싱가포르 나리타 노선을 중단하고 이를 인천 싱가포르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환승 여객은 기존 도쿄에서 인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과 조인트 벤처도 구성했고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아시아 지역 사업 협력을 해나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앞날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의 메가허브 타이틀을 빼앗으려는 중국 베이징의 신공항, 다신공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다신공항의 연간 이용객을 1억 명까지 늘려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신공항은 개항하자마자 악재를 맞았습니다. 우한 폐렴이 베이징까지 퍼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다신공항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허브 역할을 하기에는 사스 사태, 우한 폐렴 등 중국의 수준 낮은 방역 시스템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공사와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24년 4단계 공사 완료를 통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공항으로 거듭나 중국 공항의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을 누르고 아시아 메가허브 공항으로 자리잡은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의 도전까지 뿌리치고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